혹시 수백 년 전 조선 의사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현대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 같은 오래된 의학 서적 속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사고의 논리를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보통은 증상을 멈추게 하는 거겠죠? 머리 아프면 진통제 먹고 토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먹게 하려고 하잖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조선의학은요. 목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증상을 무작정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증상을 아주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 이 화면이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데요. 현대의학이 증상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본다면 조선의학은 증상을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나 반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도대체 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게 의사의 첫 번째 임무였던 거죠. 이 개념이 정말 재밌습니다. 조선의학에선 구토랑 광란, 그러니까 오늘날의 콜레라 같은 병을 완전히 다른 걸로 봤어요. 광란이 몸의 기운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붕괴 현상이라면 구토는 위장의 기운이 아주 질서 있게 위로 거슬러 올라오는 굉장히 구조적인 반응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나름의 의미를 가진 몸의 대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논리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 바로 구토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조선의 의사들은 구토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기계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탐정에 가까웠죠. 고장난 부품을 그냥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몸이 남긴 단서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반응은 어디서 시작됐지? 상부, 중부, 하부 중에 어디일까? 왜 일어났을까? 음식이 문제인가? 아니면 몸속 노폐물인 담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찬 기운 때문인가? 그리고 언제 시작됐지? 밥 먹자마자인가? 한참 후인가? 바로 이 질문들이 판단의 좌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수백 년 전 의사들의 머릿속 판단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현대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탐정으로 나선 겁니다. 고문서의 문장들 속에서 그들의 사고 구조를 그대로 추출해낸 거죠. 연구자들은 이 오래된 지혜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병문 핵심 파일, 스키마 설명서, 그리고 질병 사고 구조 도식. 이 세 가지가 바로 조선의학의 논리를 해독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핵심 데이터 파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냐면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연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원문에 있는 대표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의 기준점으로 삼은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원문에 있는 구절에서 원인의 위치나 반응의 시간차 같은 정보들을 어떻게 직접 뽑아내서 데이터 포인트로 만들었는지 보여주죠. 예를 들어 밥을 먹자마자 토한다는 문장 그 자체가 병의 깊이를 판단하는 핵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키마, 다시 말해 판단의 문법을 담은 설명서입니다. 데이터 파일이 무엇을 모았는지를 보여준다면 이 스키마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들을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논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사들 머릿속에 있던 판단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설계도가 밝혀낸 조선의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언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다.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게 더 높은 수준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불가하라는 개념인데요. 구토처럼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상행 반응에 대해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설사법을 쓰는 건 절대 금지됐습니다. 기운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된 개입을 막는 판단이 행동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료는 바로 이 도식입니다. 의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전체 진단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일종의 사고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흐름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반응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엔 원인과 시간 같은 정보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입을 할 건지 아니면 기다릴 건지를 결정하죠. 치료는 이 모든 판단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고려드는 가장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사고방식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그 지식이 어떻게 재배치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1477년에 의박유취가 가능한 모든 지시를 모아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였다면 1613년에 동의보감은 그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30년대 임원 경제지의 인재지는 이 표준화된 의학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삶을 관리하는 운영체제로 만든 거죠. 지식의 사회적 역할이 계속해서 변해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선의학은 배열의 의학이었습니다. 증상 하나하나가 아니라 원인과 시간, 위치의 관계를 어떻게 배열하고 파악하는가가 중요했죠. 둘째, 의술이란 판단의 윤리였습니다. 최고의 의술은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세의 흐름을 읽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치료법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 치료가 필요한 정확한 맥락과 시점을 아는 것, 올바른 약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순간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요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기다림의 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증상을 잠재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